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190회 됐네. 190회. 교수님 200회가 이제 눈앞에. 200회가 진짜 이제 머지 않았네. 200회 하면은 앞으로 2주 아니 두 달 반. 2달 반. 10번째. 2달 반이면 지금 6월 중순이니까 2달 반이면 언제야? 8월 초. 8월 초예요? 네. 8월 초에 200회야? 와, 한여름에 200회 맞겠네요. 한여름에 200회 하겠네. 그리고 박 PD는 저번 방송 우리가 할 때 부산 콘서트 얘기했는데 듣고 참작은 하고 있나? 가을에 한다고 제가 그때 채팅했었는데. 채팅했었어? 가을에 가을이에요. 한다고? 가을에는 그 부산 쪽에 내려가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얼굴도 좀 보고. 그 영건영이는 아마 이제 얍삭 빠르게 날짜만 정해주면 부산 쪽으로 강의를 잡을 거야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 그쪽 강의하고 쓱 나타나고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낼 사람이니까. 교수님 정확하셔요. 그럼 염 교수 그다음에 홍 박사 나 셋이 다 갈 수 있겠고 뭐 부를 수 있으면 뭐 난 생각 같아서는 고아림 아나운서고 뭐 또 송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님. 뭐 올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정한 거는 이거는 뭐 얼마 안 됐어요. 네. 2016년도 사건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굉장히 엽기적이고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이에요. 네. 언론에서도 좀 어느 정도 다루어져 가지고 네. 이거는 뭐 이정민 팀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그 친구가 참 열심히 수사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사건 수사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이에요. 수원에서 수원 쪽도 이제 오원춘이부터 시작해서 강력 사건이 뻥뻥 잘 터져요, 그죠?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수원으로 간 그렇지, 건데 학교가 거기 있지. 처음에 수원 갈 때 좀 싫었어요. 오원춘 사건 그래가지고 강력범죄가 사실은 박춘봉이 사건도 그렇고 적지 않아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학교 가까운 데로 가야 너가 다니기 편하니까 가라 그랬을 때 엄마가 엄청 삐졌었어요. 왜 나한테 그 무서운 데로 가라고? 내가 수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수원도 저쪽 일부에 좀 아직까지 이제 개발 단계에 있어서 좀 약간 어둡고 주거 환경이 그런 곳이 이제 조만간 다 바뀔 거고요. 수원 너무 좋아요, 교수님. 진짜. 좋아요. 얼마 없는 게 없고 다 좋아요. 왕갈비에 그 서울보다 덜 붐비면서 필요한 거 다 있는. 좋아요. 엄청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강력 사건이 났어요. 2016년 7월 18일이에요. 월요일 날입니다. 네. 아침인데 아침에 이제 이건 수원 중부경찰서 사건이에요. 이 팀장도 아마 중부서 팀장이었는데 강력 팀장이었는데 중부경찰서에 본인이 어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분이 한 통 전화를 했어요. 중부경찰서로. 네. 전화를 해가지고 뭐를 하나 제보를 해요. 제보가 와요? 네. 저한테 말이죠. 신고는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내용의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네.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근무하니까 물어본 것 같아 글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장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경찰이 제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보를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벽 1시경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 문자에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는 여직원 유땡땡 씨를 어젯밤에 말다툼 끝에 잘못해가지고 죽이게 됐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걸. 그래서 시체는 말이죠. 어디 이 공영 주차장에 있는 무슨 번호 차량 뒷좌석에 시신 있어요. 차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형님이 112에 신고해 놓으시면 내가 조금 볼일 좀 보고 다 정리되면 내가 자진해 가서 경찰에 자수할게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 전화를 받은 그 형님,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네. 이 변호사무장하고는 아마 좀 아나 봐요. 아, 네. 그래갖고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하고 문의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 아무래도 변호사무실에 근무하는 양반이니까 감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너무 무슨 주차장에 차량이 뭐 구체적이에요. 차량 남바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가보긴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중부경찰서로 그 사람이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신고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원래라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경찰로 해주는 게 맞죠. 네. 근데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그 허무맹랑한 장난 전화 꽤 많이 와요 경찰에. 그렇죠. 이게 너무 사람이 어느 게 네, 죽어 있다 네. 막 이런 거. 뭐 얼짱도 하는 거 나도 그 저 가짜 전화 많이 받아왔어요. 교수님도요? 내가 말이에요. 내가 저 뭐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 뭐 무슨 밭에다가 내가 지금 뭐 묻어놨는데 당신네 빨리 그거 가보시고 전화 딱 끊으면 네. 이게 이 새끼가 이게 야 빨리 그 역추적해봐 전화 그거 시키면서 일단 그놈이 말한 데 가갖고 그 주변 파야 돼요. 거기가 돼야죠. 확인 안 해볼 안 해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직하고 있는데 밤에 당직하고 있는데 네. 어떤 놈이 더벅더벅 들어오더니 저 여자가 들어와 여자가 더벅더벅 들어오더니 내가 사람 저 죽여가지고 산에다가 소나무에 묶어놨대 이렇게. 그냥 보니까 그냥 여자 가늘어. 약해요 몸이. 저쪽에서 이제 형사들이 야 좀 머리가 좀 아닌 것 뭐 같다. 수근수근하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조리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죽였다고 밤에 그것도 밤 12시 다 돼가는 시간에 저 경찰서 형사 당직실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사람 죽여서 지금 묻어놨다고 아주 나무에 매놨다고 묶어놨다고. 그러니 이게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형사들하고 같이 이제 그 프레쉬 들고 밤에 그 가셨어요? 야밤에 동구천 쪽에 있는 저 동부천 가면 상패동이라고 있어요. 네. 그 야산을 가는데 일렬로 이제 쭉 올라가는데 불 켜고 올라가고 찜찜해요. 아휴. 그 여자는 그 입구에까지 가갖고 요렇게 타고 올라가면 한 뭐 중간 정도 가면 그 평지가 나오면서 네. 그 묘지가 몇 개 나오고 묘지 바로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묶어놨다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든요. 네. 그 형사 하나는 그 여자랑 붙들고 밑에 있는 거고. 네. 나머지 형사들은 이제 선택받은 형사 그거는 그 여자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형사들은 이제 나는 팀장이니까 같이 이제 란튼 켜고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찜찜하더라고. 그럼요. 그 묘지 주변 이렇게 비추다가 소나무 딱 비쳤더니 진짜 나치 상태에서 여자가 십자가 형태로 죽어 있는 거. 아 진짜로 그래서 사람 나하고 쫓아가서 막 끌어내려가고 보니까 숨졌더라고요. 아 진짜였네요 그러면? 진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인데 자기 남편하고 바람 피운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동네에서 자기가 아는 그 저 마약 중독 사범 그놈을 시켜가지고 묶어놓고 그 여성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언젠가 내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건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전형적인 쇼크사 사건 내가 다뤘던 거예요. 아 쇼크사예요. 어떤 치명적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에 나치 상태에서 나무에 매달려 묶인 상태에서 아주 작은 고통이 장시간 지속된 거예요. 성기에다가 계속 솔까지 이 여자가 그 솔까지 꺾고 그 성기 안에다 삽입시키는. 아우. 그 곡도의 이제 극도의 어떤 공포 상태에서 쇼크사로 숨진 그런 사건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 사건 한번 다룰 겁니다. 그 자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도 같이 처벌을 했어요. 남편도 처벌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처벌하고 그 여자도 우리가 처벌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와서 말도 안 되는 신고했는데 진짜 가보면 사실인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장난이 훨씬 많아요. 그렇겠죠. 땅을 그냥 그 주변에 그냥 다 파고 다 뒤지고 댕기고 막 저 재래식 화장실까지 뭐 군 야외에서 훈련하는 근데 임시로 지어놓은 재래식 화장실이 엄청 깊어요. 아, 그래요? 그런 데에다가 자기들이 죽여가지고 거기다 가라앉혀놨다 그러면 방법 있습니까? 형사들이 그거 가가지고 이른바에게는 똥바가지 사다가 거기서 퍼내야죠. 아휴.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닌 거 할 때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하면 그러니까요. 인력이 너무 낭비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만약에 그렇게 허위 신고 들어와서 그거는 반드시 찾아갖고 위계 공무방해로 형사 입건하고 그다음에
출동하면서 들어간 소요 비용을 민사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돼요. 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이에 극박한 진짜 사건 발생하면 그럼요. 여기 출동해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 못하고 피해까지 다 보상해야 돼요. 그 엄청나게 깊고 그 광범위한 그 똥퍼 내는데 아주 그냥 날이 동이 트더라고 동이. 아우 진짜. 동 틀 때쯤 보니까 그냥 서로 꼴이 말이 아니야. 아유. 여기저기 다 묻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짓도 해봤는데 아이고 하여튼 이것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구체적이니까 이건 가봐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네. 뭐 장난 전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원시 장안구 쪽에 소재에 있는 이제 큰 그 공영 주차장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 공영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침 10시예요. 네. 10시에 가서 했는데 정말로 그 문자에서 왔던 차. 같은 번호의 차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차량을 가서 보니까 시신이 뒷좌석에 있어요. 그럼 진짜였네요. 네. 이것도. 시체로 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은 그 차 주인 유모 씨라는 61세 여성이에요. 그럼 또 이것도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문자에서 지목한 동일이네요. 네. 나온 거예요. 그 뒷좌석 바닥에 여성의 걸로 보이는 그 핸드백이 놓여 있고 네. 그 가방 안에서 신분증이 나왔는데 그게 유땡땡 씨예요. 씨.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 문자 보낸 사람은 정확한 거 이거.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반소매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있는데 네. 신발은 벗겨져서 뒷좌석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요. 시신을 딱 봤는데 보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살해했는지 나오거든요. 네. 얼굴이 우렬 상태라고 그러면 우렬 상태면 피가 몰려갖고 벌건 상태예요. 이건 대체로 액살이나 교살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피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네. 우렬이 있고 목에 끈에 졸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교살입니다. 교살. 교살이네요. 네. 끈으로. 특이한 점은 얼굴에 티슈가 한 장 딱 이렇게 덮여 있어요. 얼굴에요? 네. 티슈를 덮어놓고 네. 그 덮인 티슈 위로 안경을 씌웠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써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안경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현장 보니까 우렬 현상에 끈 돌려자 사건이 있지. 이건 타살이죠. 살이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도 어느 정도 금방 감 잡으셨을지 몰라. 시신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다가 뭐를 덮어놓거나 감추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대다수 면식범이 많아요. 아는 사이. 예. 예, 이 경우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네. 이제 거기서 하나는 좀 건져놓은 상태고요. 네. 그러면 범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네. 혹시 어떤 이성이기 때문에 범인이 네. 그 여성 관계에 의한 남녀 관계에 의한 어떤 문제일까? 그럴 수도 있죠. 또 뭐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굴에 뭐 덮어놓은 거는 면식 관계일 수도 있고. 면식 관계라도 조금 친분이 있는 사이. 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가리거든요. 네네. 근데 뭐 차 안에는 티슈밖에 없지 사실은. 그치, 예. 모습은 어땠어요? 지금 얼굴은 티슈 지금 붙어 있었잖아요. 그 몸 상태는 어땠어요? 이제 아마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듯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마 뒤에서 목을 해가지고 당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발견했고 난리 난 거죠 이때. 아니기를 바라고 나갔죠 형사들은. 그럼요. 어떤 놈이 헛소리 했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차란 밖까지는 그 장난치려고 하면 봐두고 그 안에 시신이 있다고 거짓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차가 발견됐을 때까지도 크게 안 믿었대요. 차는 진짜 있네. 근데 시신이 있겠어. 어떤 놈 시끼가 또 차 보고 와서 장난치네. 그러고 가는데 정말 시신이 나오니까 자지러진 거지. 그리고 열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하는 그 짧은 시간이 확인하는 시간이 엄청 길었다고 그러더라고. 죽은 얼마나 살아있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분은 딱 봐도 벌써 얼굴에 딱 덮여 있으니까. 그리고 차량 이제 그런 당연히 내부 감식하죠. 네. 그런데 이 유 씨의 피가 차량 내부에 이렇게 튄 비산혈 흔적은 있어요. 피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로 딱 꺼낸 또 흔적은 또 있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교살 과정에서도 잡아당기고 하면 코라든지 입에서 튀거든요. 피가 나와서 푹 뿜을 수 있죠. 호기열이라고 그래요. 호흡하면서
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요. 네. 그게 튄 거를 분명히 닦은 적이 있는 거예요. 문지르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범인색이 닦은 거 이거. 닦은 거예요. 네. 그 닦은 걸로 보이는데 그 닦은 티슈는 이제 그 현장에서 못 찾았고요. 가져갔겠죠. 닦은 거 같은 흔적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찰이 생각할 때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조만간 자수한다고 했잖아. 네. 그 사람이 일단은 제일 용의자겠죠. 그렇죠. 그 용의자고 그렇다면 이걸 닦은 놈도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아니라고 봤어요. 바로 2단계에서. 왜요? 지가 지인한테 통해서 제가 누구 씨 죽였는데 형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내가 얼마 있다가 자수하러 갈게요.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거기서 닦고 나가고 자수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수를 할 건데 뭐하러 어차피 닦아요? 지인척상 네. 바로 들어가는데 자수할 건데 뭐 하려고 열심히 닦고 갑니까? 근데 이미 닦았다는 얘기는 그 단계에서 이건 도주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증거 인멸하려고 시도한 거고. 그리고 이 차에서 그러면 그 연락했다는 형님 좀 얘기해 주세요라는 그 사람의 흔적이 나왔어요? 그 흔적도 없어요. 다 닦아버려가지고.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차 주인인 그 유 씨. 네. 뭐 유 씨야 뭐 핸들을 잡았어도 그렇고 네. 요소에 많이 그 차주의 흔적은 남아 있죠. 그 이외에 그 문자를 보냈다는 그 용의자의 흔적은 안 나타났어요. 있었어도 아마 물티슈로 그 지운 거 봐서는 다 닦아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왜 자수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는 자수할 의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있죠. 예. 네. 하여튼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신고자한테 문자를 보낸 그렇죠. 그 사람을 용의자로 판단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나오죠. 누구예요? 박씨예요, 박씨. 박씨. 네, 43살 먹은 박가. 네. 그 당시에는 4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씨 찾아야 되겠죠. 박씨 지가 죽였다고 네. 문자 보냈으니까. 자살 한 달 뒤에 자수한다면서요. 어디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 박가를 찾는 일도 하면서 또 박가하고 그 사망한 유 씨하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살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 씨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도대체 뭐였을까도 확인을 했겠죠 경찰이. 네. 확인을 했더니 이 사망한 유 씨 이 여성하고 이 문자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보낸 이 박가 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동업자 관계였음이 확인이 됐어요. 아, 동업을 했어요? 어떤 무슨 동업자냐? 네. 유 씨하고 박 씨는 함께 사채를 했어요. 대부업. 사채를 했어요? 네, 사채를 했었고 현재는 게임장, 사설 도박장. 좀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 관계예요. 그럼 동업자를 죽였다는 얘기의 결론은 돈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동업자 관계에서는 금전 뭐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얽히고 설킬 수 있죠. 네. 그럼 범행 동기로는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바로 전화하죠 박가한테. 그렇죠. 해야죠. 전화 네. 문자까지 보냈으니까 근데 꺼져 있어요. 오프돼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박가가? 네. 지가 자수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이게 변심하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잡아야죠. 그리고 또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거 하면. 맞아요. 사람 죽여놓고. 그래서 이거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했는데 자 전화 안 받으니까 박씨 집으로 가지. 네. 박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박가 가족들도 다 있잖아. 박씨 네, 가족도. 네. 가족들도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가 웃겨요. 뭔데요? 지금 내 동생은요 누나한테 갔었는데 네. 내 동생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응? 외국에 나가 있어요. 어디 나갔는데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언제 갔는데요, 외국은? 오히려 동생은 형사님들이 찾으시는데 사고 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 동생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럼 모르는 누나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주변 또 탐문도 경찰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분명히. 그렇네요. 그러면 뭐 박가가 자기 가족들한테는 외국 가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범행을 한 건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이게 생각해봐야죠. 근데 주변에 그 가족 말고도 박 씨의 친구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도 이제 경찰이 가서 탐문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했더니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2년 전에 한국에서 외국 나갔어요. 2년 우리 전에 친구는요 2년 전에
외국에 갔고요. 요즘에도 자주 문자 와요. 나하고 문자 주고받아요. 그럼 그 가족하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만난 적은 없대요. 만난 적은 없지. 외국 가 있으니 만날 수가 없지. 네. 근데 외국에서 문자가 요즘에도 오고요. 2년 전에 나갔어요. 2년 전에 나가고 수시로 문자로 통화하는 사이예요. 직접 통화는 한 적 있습니까? 경찰이 물어보니까 직접 통화는 한 적이 없네요. 가족은요. 가족도 직접 통화는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뭐 근데 외국은 어디래요? 네. 하나같이 어디라고 절대 말해준 적은 없답니다. 뭐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문자로 2년 전에 외국 간다고 통보하고 나갔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최근에도 문자로는 서로 연락한다. 전화를 안 한다. 다만 직접 통화해본 적 없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 가족이건 그 박 씨의 지인이건. 약간 껍데기만 지금 있는 느낌 그러면 아니에요? 경찰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정민 팀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쎄했다고 그러더라고. 약간 이상해요.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진짜 외국 나갔으면 출입국 사실 확인을 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출입국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어요. 출국을 한 적이 없어요, 박 씨는. 그럼 한국에 있다는 이거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 있나? 그런 생각. 네. 이 사람이 있는 존재하는 사람인가? 엄청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이때부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외국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 2년 전부터 가족하고 지인들, 지 친구들한테 외국 간다고 얘기해놓고 문자로 최근까지 주고받는다? 근데 외국에 간 사실은 없다? 출국 사실은 없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통화 내역, 그 전화번호를 알으니까 통화 내역을 이제 전부 뽑아보기로 했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기주국 조사에서는 거의 인천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천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보니까 인천을 벗어난 게 거의 없어. 그럼 인천에 있는 거야 이거. 자, 통화 내역 쭉 뽑아봤는데 그 뭐 별다른 특이점도 사실은 없어요. 그것도. 그러면 가족하고 그 자기 지인들한테 외국에 갔다고 말하는 2년 동안에 문자 사용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통화 내역에 보면 문자로 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단 한 차례도 통화 기록은 없어. 그 전화는. 그게 이상하네. 박 씨의 휴대폰은 다 문자야 다. 그러니까 뭐 친구, 가족 뭐 다른 사람이건 누구건 다 문자야. 이상한 데다가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전화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직접 통화는 없어. 오로지.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없구나. 죽은 겁니다. 일견 딱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이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생활 반응이라고도 부르고 생존 반응이라고도 부르는 거. 그거 뭡니까? 돈 쓰고 뭐.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한다면 이 사람이 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현금을 써도 현금 카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올 거예요. 없어요. 금융 거래 내역 자체가 없어요. 입금, 출금 이런 이런 그 기록도 아예 없고. 생존 반응이 하긴 하는 게 일단은 경제 행위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교통카드도 쓸 거고. 그렇죠. 차를 끌고 다니면 하다못해 범칙금이라도 그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걸려서 물은 거라도 나오면 그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는 거 나오죠. 네. 범칙금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어디를 이동하면 톨게이트 비용이라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것도 교통 관련된 것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자, 경제행위도 안 했어. 이동도 일치 없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2년간 살다 보면 병원 한 번 안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진료를 받고 또 약 타러도 갈 거고. 네. 그거 치료받은 진료 기록 사실 확인원을 떼었어요. 그 보험공단에다가 없어요. 진료 기록도. 그러면 왜 더더군다나 이 진료 기록 관련돼서는 형사들이 집중했냐면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전에 자주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그럼 아팠던 거리 같은 데가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이 2014년 10월 이후로 아예 그 진료 자체가 딱 끊겨버려요. 그리고 외국에 갔다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진료받은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확인해보니까 외국 간 적도 없고 출국 사실도 없고 이건 생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생존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거예요. 그렇네요. 경찰 입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죽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 죽은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경찰.
그러면 2건의 살인 사건인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박씨 이 죽은 2년 전에 행불된 사람이 귀신처럼 유령처럼 살아나와가지고 그 유씨를 죽였다? 차 안에서 죽일 이유는 없잖아. 네. 그럼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건 누가 죽여놓고 덮어씌운 유씨를 죽인 사람이 박씨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경찰 입장에서. 그렇네요. 네. 2건으로 봤다 그러더라고 애초부터.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짓이거나 밝힐 수 없는 짓을 해서 잠적을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동업자 문자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곧 자수한다는 박씨 같은 경우 박씨 문자 있잖아요. 네, 그 네. 박씨는 사망한 걸로 경찰이 이제 잠정 결론을 내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가슴속으로는 엄청 기대하죠. 살아있기를. 차라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디 절간 같은 데 가가지고 도 닦느라고 머리 깎고 세상 다 등져버리면 힘들라고, 2년 네.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라도 막 억지로 형사들이 기대는. 살아있을 경우를 산정해갖고 막 계산을 많이 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심정이죠.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의 이제 내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 세상 사람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박 씨의 휴대폰으로 그 문자를 보낸 놈은 과연 누굴까? 그 누구예요 도대체? 그 분명한 거는 그 문자 보낸 그 휴대폰은 분명히 박 씨 거니까. 거니까요. 그럼 네. 어떤 놈이 제3자가 박 씨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박 씨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 놈이 박 씨를 죽이고 박 씨 휴대폰으로 계속 2년 동안 주변 지인 가족들한테 연락했다는 뜻이 되잖아. 그렇죠. 박 씨 행세를 하면서. 행세를 네. 하면서. 그러니까 문자 보낸 사람을 찾자. 이거 실제로 보낸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교수님 이거는? 그러면 이거 분명한 거는 그 휴대폰 갖고 있는 놈이 유 씨의 죽음이라든지 박 씨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아는 놈인 건 명확해요. 네. 문자 보낸 놈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집중을 하는데 동업 관계를 두 사람이 아까 게임장 사채업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동업자가 하나 더 있어. 오. 네. 지금 게임장 말고 그 전에 사채하고 사설경 마장 같은 걸 하나 운영할 때 네. 3명이 동업을 했던 게 나와. 아 그래요? 찾다 보니까 네. 그거 누구냐면 동업자 네. 60살 먹은 김가야. 김 씨예요. 네. 다른 동업자 김 씨 60세. 네. 그러니까 지금 박 씨는 그 당시 43세. 네. 사망한 유 씨 여성은 61세. 네. 같이 지금 동업했다는 김 씨는 60세.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 김 씨를 그럼 경찰이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게 의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박 씨 가족을 이제 탐문을 했잖아요. 아까 저 동생 어디 갔어요? 네. 그 이런 문자 보냈다는데 동생 어디 갔어요 하고 경찰이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 외국 가서 2년 전에 외국 갔다 뭐 그다음에 요즘에 문자도 온다는 거 이외에도 네.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박 씨가 자기 동생 이제 누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이제 박 씨가 누나한테 누나 갈 때는 누나한테는 그냥 외국 간다고만 얘기하고 갔다는 거야. 외국 네네, 간다고. 나 네. 외국 가서 당분간 못 들어와 누나.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얼마 안 있으니까 김 씨가 나타났더라는 거야. 김 씨가. 아, 돈 찾으러 김 씨가 그게 2014년 10월인데 예. 동생이 누나 나 잠시 동안 외국 갑니다 하고 문자가 와서 가는가 보다. 갔나 보다 했는데 바로 얼마 안 있으니까 김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네 동생이 예. 내 투자금을 가지고 내뛰었다. 지금 외국으로 내뛰었다. 그러니까 네 가족이니까 니들이 대신 변제해줘. 그러니까 난리를 주겠다는 거야.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대신 내놓으라고. 동생이 돈 떼먹고 날랐으니 내놔라 이건. 이거네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이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문자 왔겠다. 네. 그거 도망간 거 알고 있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빚쟁이가 나타난 빚쟁이가 거예요. 나타나서 대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맞잖아 이거는. 네. 동생은 이제 외국 간 거 보니까. 맞구나. 그래서 일정 부분 돈을 또 꽤 많은 돈을 갚아줬대요 대신. 아, 김 씨한테요? 네, 변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외국 간 걸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때 문자가 됐잖아요. 뭐 연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 안 물어봐요 가족들이 박 씨한테? 일방적인 통보래요. 문자는. 아, 누나 그냥. 나 외국 가. 그러면 땡이고. 그냥 뭐 그런 식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경찰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2년 전에 문자를 보내서 누나 외국 가요 하고 얘기한 거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김씨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김씨. 그 돈 뜯어내려고 그럴 수도 돈 있죠. 뜯어내려고 그럴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 속이기 딱 좋잖아. 미리 문자 보내고 외국 진짜 간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 김씨의 휴대폰 문자 사용하는 패턴을 경찰이 또 뽑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엄청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에요. 김복준이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띄어쓰기, 맞춤법, 뭐 그다음에 어투, 어휘, 글 쓰는 습관이 단어 이런 게 이제 저 고정적인 패턴이 있어요. 묻어나 있죠. 그걸 싹 뽑아요. 그 주변에 김 씨하고 통화하는 사람들, 문자 받은 사람들 그걸 뽑아서 그거 하고 지난 2년 동안 박 씨가 가족 주변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 있잖아요. 그 문구를 2개를 갖다 놓고 이 김 씨가 평상시 문자 습관, 요 박 씨의 평상시 문자 습관을 배열을 했더니 똑같아. 특히 특징점이 뭐가 있냐면 띄어쓰기를 아예 안 해. 나는 띄어쓰기 칼같이 하거든요. 저도요. 띄어쓰기를 아예 안 해. 띄어쓰기를. 패턴이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여기서 감 잡았겠지. 그 뭐 말투나 이런 것도 비슷했겠죠. 그러면 이거 김 씨라는 놈이 박 씨도 죽여놓고 박 씨 휴대폰을 가지고 박 씨 행사하면서 그 가족들한테 가고 내 돈 내놔 해가지고 돈도 받아내고. 그렇네요. 그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박 씨 휴대폰을 2년 동안 유지한 건 뭐겠어요? 선불폰으로 이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불폰으로. 그거는 이제 요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박 씨가 살아있는 거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문자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수사가 안 들어가지. 그렇죠. 행방불명이나 실종됐다고 신고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2년간 선불폰을 쓰면서 박 씨 이름으로 계속 충전해서 박 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선불폰으로 쓴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계속 문자하고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박 씨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한 그러니까 수사 개시조차 안 된 거고. 그 과정에 그 유 씨까지 죽여놓고 박 씨가 내가 했습니다 하고 보낸 것처럼 박 씨한테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지. 약질이네요. 이게 나쁜 놈이지 진짜. 그래서 실제로 박 씨 선불폰을 이 김씨 요놈이 충전해서 쓰는지를 경찰이 그 수사에서 밝혔어요. 그 지가 돈을 몇 번을 내고 그렇게 있었던 돈 거예요? 내고 썼다는 거예요, 놈이 충전해서. 그럼 맞네요. 그러면 이건 거의 김가 이놈이 범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발견된 그 유씨 여성이라는 여자가 7월 18일 날 발견됐잖아요. 그 전날 7월 17일 날 이 김가가 별도로 지 휴대폰으로 유씨한테 문자를 전화를 여러 번 한 그 통화 내역도 나왔어요. 그러면 만난 건 사실인 거예요, 김가 이놈이. 그렇네요. 유씨를. 근데 이 새끼는 뭐 통화만 했지 나 만나질 않았다고 이제 우리 말 깠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김가도 휴대폰이 있겠죠. 자, 김가가 박 씨 명의로 휴대폰 있는 걸 가지고 문자 썼죠. 그러면 한 몸에 2개 지니고 있으면 두 전화기 기지국은 늘 동일해야 되죠. 계속 같이 갖고 있겠죠. 다니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죠. 경찰이 그 휴대폰 위치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김가가 움직이는 곳에 항상 박 씨 지금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박 씨 그 위치도 휴대폰도 같이 댕겨.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김가가 지 휴대폰도 갖고 댕기고 박 씨의 문자 전용으로 쓰는 휴대폰도 갖고 댕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김가가 거의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건 체포해야 돼요. 이건 뭐 성인 남성이 무슨 자웅동체 뭐 일심동체도 아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얘기할 것도 없지. 자웅동체가 여기 다 나오네. 갑자기 잘못 나왔어. 일심동체가 잘못 나왔어. 아니 뭐가 자웅동체죠? 아메바인가? 뭐 그런 거요. 아마 그렇죠. 갑자기 방송은 아이고 집신벌레? 아이고 살인사건 하다가 좀.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경찰에서 시간 끌을 것도 없어요. 이 김가 잡아야 되겠네요. 경찰에서는 추정합니다. 이거 2년 전에 박 씨가 외국 갔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죽였다. 박 씨를요. 박 씨 죽였다. 죽이고 그 사람 휴대폰 뺏어 가지고 그러니까 박 씨도 애초부터 선불폰을 썼나 봐.
애초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충전시키면 되잖아. 예. 그래 박씨 휴대폰 가지고 댕기면서 예. 죽여놓고 시간 끄는데 최고 좋은 거는 가족들한테 수시로 문자하는 거지 주변 지인들한테. 그렇죠. 의심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보이고 요번에 그 유 씨도 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 씨 살해한 거를 박 씨가 형님 내가 자수합니다 하고 그 저 지인한테 보냈잖아. 예. 그러니까 박 씨가 죽인 걸로 덮어 씌우기. 예, 이렇게 한 거로 판단을 했어요. 예. 어? 그렇지만 박 씨도 그다음에 차에서 발견된 유 씨도 김가 이놈이 죽였다는 직접 증거는 없죠. 그렇죠. 직접 증거가 지금 하나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는 논리상의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만 예. 직접 증거는 이제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거 넓적 검거는 해왔는데 깝깝하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입증해요 이걸? 그래서 검거를 먼저 후다닥 한 게 잘한 걸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기는 하더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또 빠져나갈 구멍 빌미가 생기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정황으로 일단 체포해놓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원점 수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예. 일단은 보세요. 네. 거기는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제가 여기 주차장 아는데 넓어요. 무지하게 넓죠 거기. 네. 그 공영 주차장인데 CCTV가 다 커버는 못한단 말이에요. 워낙에 크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사각지대도 공간이에요. 있고 예. 워낙 그다음에 듬성듬성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이 버려진 날 아까 월요일 날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네, 네. 그러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단 말이에요 이 범행 시간대가. 사람들이 잘 안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공영 주차장에 일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날은 없어요. 공휴일이니까 그죠. 없고 사람들도 별로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기 이용 많이 안 하면 목격자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휴일은 무료래요, 무료. 네, 무료로 원래 하는 공영 거예요. 주차장이 휴일에 안 받잖아요. 그럼 이거 답답하지. 그 다음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답답하고 그렇지만 시신이 발견된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이 돼요. 돼요? 어렴풋이 예. 멀리 잡았는데 네. 그건 나와요. 나와요. 자, 그 사람이 김 씨면은 볼 것도 없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이건 사람 죽어 있는 그 차 내에서 운전석에서 내렸다면 그 새끼가 범인인지 뭐 볼 것도 없지 뭐. 그렇죠. 그런데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보냐면 차에서 내릴 때 우산을 피면서 내려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펼치면서 내려가지고 이 위에 부분 얼굴은 아예 우산에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비 안 왔는데 우산 펼친 거면 네. 의도적으로 펼친 거네요. 다만 이제 경찰이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건 옷차림이죠. 예. 바지라든지 뭐 상의 옷차림. 그다음에 예. 들고 있는 뭐 물건 정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경찰의 매눈이 작동해야 돼요. 예. 얼굴은 이제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형사들이 그 동영상을 수십 번 돌려봐가지고 네. 나중에 잡으러 댕길 때 계산해서 걸음걸이를 머릿속에 익혀야 돼요. 모습. 사람마다 다 이 걸음걸이가 다르기 때문에 걸음걸이 익히려면 내가 생각할 때 한 100번은 봐야 돼. 동영상. 엄청 많이 봐야 될 것 동영상을 한 같은데요. 100번 정도 보면 박동민 PD가 걸어가는 그 모습. 모양을 머릿속에 내가 그릴 수 있어요. 멀리서도 걸어오는 거 얼굴 전면 가렸어도 걸음걸이만 봐도 저 박 PD인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형사들이 걸음걸이 같은 거 파악하려고 예. 동영상을 한 100번 돌려봐요. 100번. 진짜 나는 한 50번 정도 돌려보니까 걸음걸이 사람마다 특징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 좀 감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궁하면 열리더라고. 궁즉통. 근데 교수님 눈썰미가 엄청 좋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거 자주 보면 눈썰미가 생겨요. 자주 보면 생겨요? 예, 자꾸 보면. 보고 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은 뭐 내리자마자 우산 뒤집어 써서 또 못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우산 쓴 상태에서 옆으로 갈 때 프로필로 살짝 비치는 거는 마스크 쓴 게 보였어요. 마스크까지 또 거기에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얼굴은 확인이 안 됐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들려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저 홍유진 박사가 지금 가방, 그 예. 가방 있으면 딱 보면 그 가방 특징 알잖아. 네. 내 가방 이거 딱 예. 이거 딱 나오잖아. 예. 그런 것처럼 손에 드는 걸 딱 봤는데 이 새끼는 가방을 들은 게 아니고 예. 쇼핑백을 하나 들었어요. 하얀색 쇼핑백. 쇼핑백. 예. 흰색 쇼핑백을 제가 들고 있구나. 요 정도까지 확인을 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주차장에서 이 사람이 갈 만한 장소 동선으로 연장되는 모든 CCTV를 다 까야지 이제 따라가면서. 와 엄청 많을 텐데. 그래서 그 우산 뒤집어 쓰고 예. 그 쇼핑백 우산은 짐작컨대 제가 판단할 때는 짐작컨대 차에서 내릴 때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가리고 일정한 거리를 가면 우산 쓰고 비도 안 오는데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의심할 테니까 예. 분명히 우산은 접을 거예요. 그렇겠죠. 눈에 띄게 되니까. 예, 접으면 옷차림새하고 뭘로 그 사람을 쇼핑백. 든 거. 그래서 이제 일정한 거리 이상 가서부터는 우산 쓴 거 따지지 마. 네. 우산은 분명히 치울 거다. 네. 맑은 날이라. 오히려 의심받잖아요. 그 이목을 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산은 찾지 마. 다만 이 옷차림새, 이 걸음걸이에 이 쇼핑백을 눈여겨서 바라서 CCTV를 막 따라가면서 봐요. 여기서 보고 저기서 이제 눈깔 빠지게 진짜 보고 가죠. 네. 그래서 주차장을 중심으로 인근 CCTV를 모두 수거해서 분석을 해요. 네. 그래갖고 차에서 내린 남자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네네. 이 사체 유기 장소, 그 주차장에서 멀어진 어떤 지점에서 남자의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드디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아 이제 저 멀리 가서는 마스크까지 벗어 제낀 거예요? 다 벗어 제낀 거죠. 우산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옷차림새는 동일합니다. 그죠? 이거는요, 이거. 쇼핑백 들고 있죠. 아. 이제 요놈 나중에 뭐 그 얘기는 해요. 검거 돼가지고 이제 뭐라고 너 이제 물어봤겠지 경찰이. 네. 너 마스크 어떻게 쓰 새끼야? 너 마스크 쓴 거 다 알아 우리가. 네. 우산 쓴 거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는 벗어서 바로 버렸고. 네. 그래도 꼴에 또 우산은 또 비싸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지. 우산은 버릴 수 없어서 쇼핑백이 넣었대. 흰색 쇼핑백에 들고 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이거 얼굴 딱 나오면은 이게 누군지 금방 알잖아. 동업자 김 씨라는 김 거지. 씨, 의심을 맞아요? 했었으니까. 네. 이거 딱 맞는 거지. 얼굴 확인하니까 바로 맞는 거지. 김씨. 이정준 그 수원 중부경찰서 이정준 강력 사팀장이 네. 넣었다고 이제 그 저 우산 접어서 넣었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면 네. 주차에 차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먼 곳에서 마스크 벗은 모습, 네. 쇼핑백 들은 모습, 옷차림새를 확인했잖아요. 네. 그 모습을 확인했으면 얘가 아침에 지네 집에서 나올 때도 그 옷차림새에 그 소지품을 들었을 개연성이 높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경찰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얘가 집에서 나올 만한 시간대에 집 근처에 있는 CCTV를 싹 가요. 동일한가 어떤가 그때 보려고. 쇼핑백 하얀 거 들고 그 옷 입고 그러고 나오면 네. 이거 하고 여기 저 연장선상에서 발견한 거하고 두 개 대조하면 딱 맞을 수 있죠. 딱 맞잖아요. 그 확인해 뭐 딱 맞죠 뭐. 딱 맞아요. 두 영상 속 이쪽 영상과 이쪽 영상 속에 있는 그 남자의 옷차림과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까지 일치. 그만 맞네요. 맞는 거지. 주차장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그 이 동선을 쭉 따라간 거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 유씨 죽여놓고 나와서 한참 걸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다이렉트로 지네 집으로 갔단 말이야.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갔어요? 집까지 경찰이 쫓아간 거고. 네. 그 경찰은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CCTV를 뒤질 때 아침 시간대에 그놈이 기 나올 때 네. 그때 CCTV도 경찰이 또 돌려본 거예요. 그럼 다 딱딱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명백히 이제 이건 범인이죠 범인.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뭐 이 새끼 범인이라고 해야 되고 범행이 있은 지 4일째 되는 날 12시 7월 22일 날 낮 12시에 수원 시내에서 이 김가를 체포해요. 체포해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전모가 이제 궁금하죠. 전모가. 박 씨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김가는 경찰이 잡아오니까 처음부터까지 아니라고 그러죠. 부인하죠. 근데 CCTV 보여줍니다. 자, 너 아침에 집에서 견화 올 때 CCTV에 네 옷차림새, 네 저 쇼핑백 들인 모습이 이거야. 아침에 이를테면 뭐 8시에. 자, 그렇다. 자, 살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차에서 내리는 놈의 모습에 너 지금 비슷하지. 네가 우산 썼지만 옷차림새는 비슷하지. 손에 흰색 쇼핑백 들은 것도 너 같아. 근데 지금 얼굴 안 나오니까 너 오리발 까자. 자, 그거 하나 보여줘. 그 다음에 쭉 가서 긴 데까지 가가지고 긴 동선에 가서 자 여기 보니까 우산 벗어서 가방 속에 넣으셨네. 마스크 벗으셨네. 자 너지? 집에서 견화 올 때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왔지. 그래도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거 부인할 놈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범행일치 자백합니다. 자백했어요? 더 이상 까봐야
이거는 희망 안 없다고 되겠다. 판단해 자백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놈은 어떤 놈이길래 야 이렇게 치밀하게 2년 전에 사람 죽여놓고 그 사람 동업자 죽여놓고 그 사람을 행세하면서 지인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시간 끌고 또 그 사람 이름으로 또 딴 사람을 동업자를 죽이잖아.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건 어떤 악질일까? 예. 그 이 새끼를 다 알아봤더니 이 새끼는 2013년 9월 달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아이,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16년이죠. 예, 3년 만에 빵에서 나온 지 3년 만에 이제 그 범행한 건데 얘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대부업체 사무실을 갔어요. 왜 근데 그 그랬어요? 대부업체는 누가 운영했냐면 죽은 유 씨하고 김 씨가 박 씨가 운영을 했어요. 같이 동업했다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김가희 살인범 이놈은 이 동업자 반열에 없었어. 예. 빵에서 나와가지고 대부업체 운영하는 유 씨하고 박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거기에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두 사람이 사채업을 하는데 꽤 돈도 있고 자금력이 있어 보여. 현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 요 김가요 놈이 빵에서 나온 요 놈이 그 교도소 안에서 또 그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사설 경마 한번 나하고 안 해볼래요? 그거 하면 노빵 납니다 하는 거야. 아, 그 원래는 이 피해자분들이 대부업체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놈이 접근해가지고 이 사설경마장을 하자고 제안을 한 그러니까 거군요. 얼마나 설계를 잘했겠어. 빵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연구를 하고 습득하고 했으니 또 그냥 청산유수로 그렇죠. 씹으렸겠지. 그러니까 네. 그냥 유 씨, 이 박 씨가 그냥 사채업 받은 사람들이 또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은 있잖아. 욕구는. 좀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설 경마장 방법이니까. 노빵 난다고동 얘 말 김가희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홍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셋이서 네. 사설 경마장을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해요. 예. 네, 그래서 2014년 4월 달부터 예. 김 씨, 김가, 네. 박 씨, 유 씨 이 세 사람이 사설 경마장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뭐 문제가 있었군요. 예, 여기서. 제법 잘 됐다는 거예요. 사설 경마장이 그 이런 제법 게 잘 됐는데 이제 이 투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100원 투자하고 50원 투자했으면 이득금도 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퍼센테이지로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아마 김가 요놈이 그 투자한 게 아무래도 저 박 씨나 유 씨보다는 원래 사채업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었겠지. 적었겠죠 아무렴. 그러면 당연히 배분도 적게 가는 게 맞죠. 퍼센테이지로. 당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이건 좀 적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가연 놈이. 욕심을 부렸네요. 이거 박 씨하고 유 씨가 원래 두 사람이 사업하던 사람들이니까 나를 살짝 따돌리고 예. 정해진 퍼센테이지보다 적게 나한테 준다고 감정을 산 것 같아요. 이 돈을. 김가연 놈이. 그래서 2014년 10월 6일 날 예. 권선동 소재 이 그 박 씨 예.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박 씨가 들어오는 거야. 예, 따라서 가. 예. 그래서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그 내가 투자한 만큼의 지금 경마장 그 사설 경마장 그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예. 불법 경마장 이거 하는데 이거 나한테 배분될 돈이 지금 적어. 니네 둘이 짜고 지금 나 적게 주는 거야. 이거 따져요. 돈 더 내놔. 예. 그동안 준 거. 이게 따졌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40대랑 60대랑. 김가희 놈은 60세고 예. 여기 43살이니까 뭐 나이 차이가 뭐 17년 이렇게 나잖아.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 그 죽은 박 씨가 등치가 180 넘는데 엄청 체격이 좋대. 좋았어요. 예. 사채업 하려면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왜소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유씨 약해 보이는 여성이 것보다 그 박 씨 믿고 한 거지 같이, 사채업도. 예. 그 따진 거요. 따졌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요. 몸싸움으로. 예. 뭐 너 투자한 많지 가져가는 거지. 근데 뭐 이놈은 김 씨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박 씨한테 준 돈이 1억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그러면 나 원금 내놔. 나 그때 여기 손 뗄 테니까. 네. 1억 4천 원금 내놔. 그거 달라고 갔다는 거야.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놈 얘기예요. 이거 확인 안 됐어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일방적으로 얘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도요. 그 사망한 사람 말이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렇게 따져서 다툼이 시작됐다는 거야. 근데 체격이 게임이 안 되잖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죠. 예. 밀려버렸어. 그 박 씨한테 김가연 놈이. 예. 넘어졌는데 그때 딱 옆에 보니까 이제 평상시 박 씨가 아령으로 운동을 했지 집에서.
아, 네. 한 아령이 1.5kg 있었어요. 정도는 아령이었나 봐. 아령을 이놈이 넘어진 김에 들었어. 아이. 들은 상태에서 넘어졌으니까 박 씨는 서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상태에서 아령으로 박 씨 발등을 찍어버린 거야. 아, 그럼 악 하고 숙여지죠. 악 하고 예. 고개를 숙이는 순간 역시 이제 이 빵에 살고 나온 놈 새끼랑 다른 거예요. 예. 악 하고 순간적으로 아마 발가락 그럼요. 골절했을 거예요. 예. 슬리퍼 정도 아니면 맨발이었을 텐데. 맨발이었겠죠. 방안이었으면. 그 아령으로 찍으니까 숙이는 사이에 뒷목하고 머리를 아령으로 마구 내리친 거예요. 거기서 박 씨는 이 김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동업 시작한 지 6개월째 될 때예요. 그때 살해를 한 겁니다. 이제 박 씨 살해를 했죠. 네. 자, 이놈이 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시신 처리를 해야 되잖아. 네. 빵제비들이니까 바로 그 박 씨 집에 텐트가 있어. 텐트. 예. 텐트가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고어텍스 소재잖아요. 네네네. 시신을 싸도 새지 않잖아. 정교하게 싸면. 그렇네요. 그래서 그 박 씨 집에서 박 씨 죽이고 박 씨 집에 있는 텐트로 돌돌돌 싸요. 꽁꽁 묶었습니다. 예. 그 상태로 이제 차에 싣고 가서 시신을 어디에다가 유기하냐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으로 가가지고 안매장해 버립니다. 수원에서 이제 사람 죽이고 홍천까지 날아가고. 홍천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야산에다가 깊은 야산에다가 네. 시신을 안매장을 합니다. 뭐 이제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백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백하면 시신 있는 장소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새끼 네. 자백해가지고 경찰이 홍천까지 가가지고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 홍천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홍천이 굉장히 그 야산에 넓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가면 네. 모른대요. 그럴 것 같아요. 모른대요. 거기 그 너무 우거져 갖고 우리나라 산이 네. 그래요. 네. 정말 어렵게 했는데 가서 파니까 시신의 전체도 못 찾았어요. 백골화가 이미 됐는데 백골화 된 상태에서도 시신 전체 조각은 못 찾고요. 일부밖에 못 찾았어요. 아, 이게 뭐 온전한 상태는 못 찾았어요? 예, 온전하게 전체는 못 찾았어요. 근데 백골 된 시신을 발굴을 하기는 했는데 네. 시신의 일부만, 백골도 일부만 찾았습니다. 예. 파헤쳐지고 또 토사가 비오고 하니까 2년 넘게 그렇죠. 유실되기도 하고 하면 없어지거든요. 동물들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게 진짜 그 박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죽어서 시신마저도 좀 그래도 그나마 네. 이제 가족들 품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죠. 뭐 죽어서 가는 게 뭐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자식이 네. 그렇게 홍천 야산에다 유기해놓고 예. 안 걸리려고 역시 전과자예요. 그 박 씨 휴대폰 있는 걸 딱 봤잖아. 예. 아, 요거 선불포냐. 그때 돈 주고 충전만 하면 박 씨 행세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로 문자 다 보내는 거예요, 가족한테. 살아있는 그때 것처럼. 누나, 나 문제가 좀 생겨서 잠시 외국으로 잠수해. 네. 누나 그거 받았어. 그 누나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도 나 외국에 간다. 당분간 니들 못 봐. 쫙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문자 보내놓고 그 집에서 또 지내요, 이 새끼가. 박 씨 집에서. 이제 박 씨는 죽여서 갔다가 묻었으니까 그 집 누를랄라 이제 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때 만약에 외국 간다고 얘기 안 했으면 이 새끼가 문자 보내고 그러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너무 연락이 오랫동안 안 되면 실종 신고해갖고 수사 바로 개시됐을 거예요. 네, 하죠. 그거 그 수사 개시할 이유가 없지. 외국 간 거 알았으니까 실종 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더욱이 이 지금 김가 이놈이 가족들한테 빚 받으러 막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우 내 동생이 사고 문제가 쳤구나. 있어서 하니까 그렇게 신고 더 생각하는 거야. 못하죠. 그 뭐 그런 식이고 유 씨 죽일 때는 2016년 7월 18일 날 새벽에 네. 그 권선동 소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처음에 만나요. 아 처음에 애초부터 공영 주차장으로 나오려면 나오겠습니까 그 여성이?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 얘기 있다고 둘이서 하게 된 거야 이제 본의 아니게. 그죠?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유 씨하고 이 김과 둘이서 동업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화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음식점에서 만난 거예요. 음식점에서 만나고 음식점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이제 얘기한 유씨 차 거예요. 세워놓고 예. 그 안에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역시 이제 뭐 지는 투자금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거절해서 뭐 5,5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유 씨한테 지가. 근데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돈이 제일 없는 새끼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죽은 두 사람한테 돈을 다 받을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거짓말일 거로 저는 보여요. 네, 저도요.
죽이려고 독차지하려고 이미 투자해 놓은 거 게임장 같은 거 지가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두 사람 없어지면. 네, 그럼요. 그래서 살해한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뭐 지는 5,500만 원 받으려고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여성이 거절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네. 조수석하고 이 콘솔 박스 중간에 있는 그 휴대폰 충전기 있잖아요. 거기 그 끈으로 본인이 휴대전화 그러니까 저 충전 케이블, 케이블. 그걸로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그거는 이제 사건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 한 거. 그 와중에 이제 그 유씨에서 이제 피가 흐르면서 이거 호기열 또는 뭐 비산혈 이제 튄 거죠. 아 이거 목 조르다가 실제로 피가 튄 거예요. 코피 나면서 이제 그 호기열이라고 그러죠. 호흡할 때 푹푹 튀나오는 그 숨. 그게 이제 튀니까 물티슈로 그 유씨 여기 이 부분 닦고 차량의 튄 피도 싹 닦고 또 주변에 지가 만졌던 것도 싹 그 물티슈로 닦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당 주차장 밖으로 버린 거예요. 그게. 어머. 그건 나중에 경찰이 가서 수거해요. 아 거기서 수거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최초에 공영 주차장에서 발견했을 때는 없을 수밖에 물티슈 없죠. 덮은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식당 주차장에 버려서 이제 나중에 경찰이 식당 주차장 그 인근에 가서 보니까 그 휴지에 유씨 그 여성하고 이 김가연놈 DNA가 한꺼번에 묻은. 그럼 맞네요. 그 물티슈가 있었어요. 그건 확보해서 영장 신청할 때 그 증거 자료로 증빙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옮긴 거예요. 식당 주차장에서 죽이고. 그렇죠. 죽여가지고 이제 그 평상시에 지가 받았던 그러니까 이쪽 지리를 잘하는 놈인 거예요. 그렇네요. 요즘에 가면 거기 볼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걸 알고 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에서 흰색 쇼핑백에 뭐 그 이렇게 나갈 때 이럴 때부터 이게 살해 어떤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만나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랬던 걸로 보여요. 우산도 준비해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얼굴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완벽한 범행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박씨 그 최초에 죽여놨잖아요. 그 집에서. 그 집에 누나가 갔더니 그 새끼가 또 있는 거예요. 어머. 남의 집에서 그 누나가 거기 가서 아니 내 동생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와보니까 말이야 내 돈 떼어먹고 지금 도망가서 없는데 막 거기서 1차 난리하면 주겠대요. 그 누나한테. 그래 누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문자는 받았으니까. 돈 왜? 싹싹 빌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 돈 내놓으라고 지랄해서 돈을 꽤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가족들. 지가 사람 정말 죽여놓고 그 유가족들한테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기 요놈이 그 아마 수원시내 지리를 엄청 잘하나 봐요. 그 화성 그 성벽 있잖아요. 거기 따라서 쭉 장안문부터 해가지고 이제 화옥문까지. 이렇게 알죠? 네, 전 알죠. 알죠. 쭉 그 이어져서 이 대규모 공영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거기 주변으로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새벽이고 휴일이고 그러니까 사람 없을 거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뒷좌석에 싣고 가가지고 차하고 같이 이제 시신을 유기를 거기다 하고 박 씨한테 지가 죽인 박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박 씨인 걸로 행세하면서 박 씨 휴대폰으로 아는 사람한테 문자해서 내가 죽였다고. 그 죽은 박 씨는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살인범이 된 거예요. 이 새끼가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그렇네요. 아주 근데 정말 나쁜 놈의 새끼지 이거. 그러면 박 씨가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박 씨는 계속 사람 유씨 죽여놓고 잠적해서 지도 어딘가 사라진 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요 김가연은 편안하게 살 놈이에요. 두 사람 거 송두리째 그냥 그대로 홀랑 뺏어갖고 뒤집어 씌우고 그럴 놈이에요. 근데 요놈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이건 명확하니까 자백도 했고. 근데 요놈이 그러면 2013년도에 나오자마자 그 사채 사무실 찾아가서 두 사람 만났잖아. 그러면 그 전에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죄로 교도소에 복역을 하다가 그때 기어 나왔을까? 이거 시사하는 바 많아요. 뭐예요? 이 새끼가 그 전에 들어가서 교도소 수감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그때 12년 했어요. 오래 했네요. 12년을 하고 나오는데 그 혐의가 뭐였냐면 요번처럼 자신의 아내를 차 안에서 살해하고 불질른 혐의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예. 감형이 돼가지고 12년 만에 겨나온 겁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때 무기징역. 에? 세상에 자기 아내를 목 졸라서 끈으로 졸라서 죽이고 네. 불까지 질러서 교도소 수감돼서 무기징역 받았던 놈이 무기징역 사는 동안에 감형 받아가지고 12년 만에 출소를 해서 가석방이죠. 네. 출소를 해서 그 바로 저 사채하는 사람들 유씨, 박씨한테 찾아가고 만나서 그 사람들 둘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응? 무기징역을 12년으로 깎아주는 바람에 이거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교수님 왜 사형 그래요? 사형 만약에 안 한다고 쳐요. 그래서 사형 대신 다 무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무기를 살리라고요, 무기로. 왜 내주냐고요, 이런 감형 없는 사람들은. 종신형 만들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자기 아내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무기 받았던 놈이 12년 딱 살고 나와가지고 다시 와서 똑같이 이 사람들 만나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 차에서 목 졸라서 죽이고 불지른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예. 요번에 유 씨도 죽이고 박 씨는 뭐 집에 찾아가서 죽였지만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3명이나 죽인 놈이니까 이런 놈은 살아서는 안 돼 이게. 그래서 뭐 나왔어요? 이 새끼는 결국은 박씨. 2016년 12월 20일 날 예. 무기징역을 1심에 선고받았고 이제 그 이후로 기사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또 무기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그럼 근데 뭐 또 12년 있다가 내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번 12년 살려서 내보냈으니까 요번에 놈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요. 없겠죠. 절대로 이 새끼는 이제 무기로 살게 되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아내를 목 졸라 죽여서 살해하고 불질러서 무기징역 받은 놈이 12년 만에. 근데 나는 대체로 이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네, 너무... 무기 받으면 대체로 한 22년에서 23년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좀 늦는 놈이 한 27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통계 내본 바에 의하면. 근데 얘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빨리 12년 만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무기로 감형도 이렇게 빨리 12년 만에 나온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규정상 되나요, 교수님? 뭐 형기의 3분의 2 이상만 하는데 무기는 형기의 3분의 2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요? 무기는 말 그대로 무기잖아요. 그냥 기약이 없는 거니까 형기의 3분의 2라는 기준을 매길 수가 없잖아. 30년에 3분의 2 하면 딱 정해져 있지만 무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풀리는 놈들은 22년에서 23년 좀 늦는 놈들이 27년 상간에 거의 나오더라고요. 무기 받은 놈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뭐 거기 안에서 너무 뭐 아주 잔인한 유영철이나 뭐 그 오종근이 그 보성 그 어부 뭐 이렇게 잔인한 범행한 놈들, 유영철이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야 영 못 나오겠죠. 이춘재 같은 놈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단일 범죄로 무기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모범수로 복역하면. 빠르면 20년에서 22년 뭐 요 사이 조금 더딘 놈들은 한 27년 상간에 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12년 만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12년 만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좀 감형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사건이기도 해요. 그렇네요. 어찌됐건 박씨, 유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한 그게 풀린 거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이 김가 요놈이 박씨만 죽여서 그 휴대폰 쓰면서 그 생쇼하고 그 시간이 오래 흘러가고 백골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유씨랑은 계속 그냥 동업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살아갔었으면 박 씨는 그냥 영원히 억울한 죽음으로 안 드러났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럴 수도 이 사건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욕심이 목구녕까지 뻗쳐가지고 박 씨 제거했으니까 3명이 동업하다가 박 씨 제거해가지고 유 씨랑 해보니까 짭짤하거든. 야, 유 씨 이 여자도 제거해버리면 그건 다 될 거잖아. 그 요놈이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유 씨마저 살해하고 또 얕은 꾀 써가지고 박 씨한테 덤태기 씌우려다가 결국 본인이 걸려들은 그런 케이스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랄해요, 교수님. 이런 놈이 이게 참. 너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도 이거 제가 상당히
그 들은 얘기가 많은데 예. 다 옮기기가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분명한 거는 뭐 이 사망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채라든지 불법인 사설 경마장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시면 본인을 찾는 고객이라는 놈들이 성한 새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범죄자 손 폐인 종류의 인간들 그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 종류의 있는 그 하류 인생들이 맞아요. 접근할 수밖에 없겠고 그 사람 그들이 추구하는 건 전부 이거 그냥 다 돈이죠. 욕심, 돈을 위해서는 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이고. 네. 그다음에 도박이라 이것도 일종의 도박인데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 같은 거 우습게 알고 할 수 있어요. 눈이 뒤집히는데요. 눈이 뒤집히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사채업이랑 사설 경마장을 운영할 때 이미 목숨은 절반 내놓고 하는 거라 봐도 상관없어요. 그 실제로 또 이런 그 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피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그 취급했던 사건은 내가 의정부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달러 바꿔주고 다 하잖아요. 달러 가서 그 환전하고 다 하잖아요. 환전소. 사설 환전소가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의정부 쪽에. 그 환전소에 강도 엄청 들어요. 그렇죠. 돈을 갖고 있는데. 예. 돈이 있다는 거기는 돈은 현금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금방에 가면 금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환전소 하는 사람들을 뭐 제가 이거하고 똑같이 일직선상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환전도 사실은 법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때는 또 비율을 막 많이 떼고 이렇게 그것도 하면 있고 일정량 이상은 하면 또 안 안 되는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또 불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드나들면서 계속 드나들면서 몇 시에 저 사람이 문 닫고 가고 무슨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고 이거를 미행해뒀다가 퍽치기 위해서 그 가방 채 가지고 가고 그 퍽치기 때문에 눈 빠지고 그 머리 돌아가지고 뇌출혈 오고 이런 경우도 저는 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유 씨나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업으로 선정한 게 사설 경마장 내지는 사채업이었다는 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명을 재촉한 그런 결과로 작용했다. 범죄에 너무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직종이다. 깨끗하게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양지에서 당당하게 일해서 맞아요. 그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땀의 의미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처럼 숭고한 건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직업에 종사해도 내 직업에 당당하게 내가 땀 흘려서 받는다면 차별받을 이유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받아서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뭐 부끄럽겠어요. 맞아요. 그게 아닌 게 부끄러운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번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아휴 참 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살인 사건을 계속 찾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시죠.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 가슴이. 안 드시는데. 한 32년 동안 숙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제일 우라가 치밀고. 답답하죠. 막 이건 정말 아니다. 사법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돼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근래. 예, 이번 주 대한민국 살인 사건 190회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